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공인중개사민법 좀비 기술특강 20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핵극기 교재라서 한 권의 개론과 민법, 기초문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지상권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치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니죠. 유상무상 가능합니다. 다음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소유자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양도할 수 없다. 무조건 틀립니다. 다음 치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면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소멸충고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으면 전후 합산해서 소멸충고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면 이게 담보지상권입니다.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지상권도 부정하여 소멸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신축해서요. 그러면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보지상권은 대부분 무상, 공짜로거든요. 무상이라서 애초에 임유이익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돈 달라고 못하는 거죠. 이제 철거 청구하고 이제 토지 인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따로따로 분리양도할 수 있어요. 다음 구분 지상권 나오면 수목은 침을 수 없습니다. 수목 X 확인하세요. 다음 분묘기지권 시효로 취득하면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중간에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제 유튜브 채널 목록 민법 파이널 정리 타임에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집 9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강의 꼭 먼저 공부하시고 강의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1번 지상권 틀린 거죠.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건물이나 공작물이 없는 나대지를 빌리겠죠? 1번은 당연합니다.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3번 지상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가로치시면 이게 구분지상권이에요. 구분지상권이죠? 면 뒤에 수목 안 나와서 맞았습니다. 공작물만 있고 수목 나오면 틀립니다.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가 지상권자에게 돈 빌려주고 이 지상권의 저당 설정했죠. 다음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라 상당기간 경과하고 효력이 생깁니다. 저당권자는 담보 목적물인 지상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담보를 요구할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줍니다. 장기라도 뜯으라 있죠? 그럼 장기 뜯으려면 마취도 시키고 배도 자르고 장기도 꺼내고 배를 꼬매고 상당한 기간 지납니다. 5번 X 안 받으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X. 뭐 10년 한 번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밑에 OX가 있죠.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양도.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뒤에 소유자 의사의 요한다 틀렸죠?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자, 밑에 위에 2번처럼 토지 의사의 반하에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 을소유 토지죠. 항상 소유자에 척하세요.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이 있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그가 을토지에 신축한 X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두다. 건물 소유권을 유보 남겨두고 지상권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합의나 법원 지료 결정이 없어요. 아직 얼마 주의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 을은 지료 연체를 아직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3번 지료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지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료가 유상인가 무상인가 등기해야만 제3자는 유상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병에게 양도했죠.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병은 제3자거든요.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죠. 을은 치료약정이 등기됐을 때 병이 유상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때만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은 X 안 봐도 됩니다. 안중이에요. 그냥 모르면 안 봐도 됩니다. X.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4번 을토지 양수한정. 양수한정은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책을 합산해서 2년 치료가 연체되어도 소멸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양수인 정에게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 갑의 을이 전소유자 을에 대한 치료 연책을 합산해서 2년 연체돼도 소멸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 정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1-1이죠. 저당권의 목적물이 지상권입니다. 설정한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을의 지상권 소멸 통고는 저당권자 무에게 통지하고 여기에 상당기간 맞았죠? 아까 즉시하면 틀리고 상당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저당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다른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 요구할 시간을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로도 뜨더라 있어요. 그럼 받치도 하고 배도 자르고 장기도 꺼내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지상권자 옳은 거죠. 기억 치료 지급은 지상권 요건이 아니죠. 무상도 가능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이랑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나오죠.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 합산해서 2년이 이르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자, 리을은 지문이 길면 항상 객관식은 끝부분 확인. 자, 리을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이제 손해배상 물어봤죠? 앞부분에서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애초에 무상이기 때문에 임료익이 나올 수 없으니까 제3자가 불법 점유에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OX입니다. 지상권 유상, 무상 가능하죠. 지료 합의가 없는 지상권도 유효입니다. 이번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괜찮죠? 상관없습니다. 지상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맞았죠? 즉 지료 약정이 있든 없든 지상권 성립한다는 말이죠. 네, 4번입니다. 을은 갑과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 취득했다. 지상권자 을이죠. 을 써놔야겠다. 을 써놔야 문제를 두 번 읽어요. 그리고 그 지상에 Y 건물 완성해서 을이 완성했죠? 을 써놓으시고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자, 옳은 겁니다. 기억 니은 아까 나왔죠? 건물과 지상권 따로 양도할 수 있어요. 기억 을은 지상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니은 마찬가지죠. 을은 건물 소유권 유보 남겨준 채 지상권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료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우리 2년 연체하면 소멸청구할 수 있죠. 3년분 지료를 미지급해서 갑은 소멸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지상권자 틀린 거죠. 1번 담보 목적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지상권도 부정에 소멸합니다. 자, 니은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끝에 연체 기간이 뭐 2년 미만 그랬네요. 앞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자신의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전후 통산에서 2년으로 소멸 청구 못하고 양수인에게 2년 연체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 앞부분 확인해봐요. 자, 니은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죠. 확실히 틀렸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치 되겠죠. 시효치 되건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맞아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하면 틀리고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좀 이따 양도랑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분묘기지권을 자세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가 인정한 지상권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우리가 관습상 물권 관분양 외웠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고 분묘기지권 통산양도담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분묘기지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갑소유 토지의 을이 분묘를 소유합니다. 여기 을아버지죠? 을아버지라 분묘는 을 소유인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분묘기지권이고 갑토지 점유하는 건 타주라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셋 중에 하나, 여기 오른쪽에 셋 중에 하나가 있고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봉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셋 중에 하나가 첫째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이제 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하고 친척이나 친구예요. 갑의 승낙을 받고 갑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면 을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 갑소유 토지에 갑이 분묘를 설치해서요. 갑은 내 땅에 내 분묘가 있으니까 내 토지라 분묘기지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을에게 토지를 양도 매매합니다. 그럼 토지 매매할 때는 분묘를 어떻게 할까? 반드시 분묘에 관한 특약을 해야 돼요. 뭐 이장한다, 이대로 놔둔다, 특약을 해야 되는데 이름에 뭐 2년 후 이장한다 등등 특약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특약 없이 밑에 토지를 팔아버리면 을이 토지 소유권 취득한 순간 이제 갑은 타인 토지에 분묘가 있게 되죠. 그럼 갑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물은 열받아 죽겠죠. 기껏 토지 샀는데 묘가 있는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은 당연히 지료 지급해야 돼요. 이때 을 열받아서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이 기산점을 잘 기억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다면 틀려요. 그건 여기 밑에 시효취득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갑 승낙 없이 묘를 써도 이 상태로 20년간 봉제사를 지내면 을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취득시효 같은 말이었죠. 이때는 이제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둘 다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기산점이 달라요. 토지를 양도 매도했죠. 그때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되고 취득시 완성했죠. 이때는 소유자가 일단 모르기 때문에 알고 나서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2차 과목 시간에 중개사법 시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줄여서 장사법 그래요. 이 장사법이 2001년에 시행됐는데 이 2001년에 시행된 장사법에 의하면 이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이제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법조문을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한 분묘는 이 법 시행 전이라 이 분묘는 오늘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설치되면은 이 법을 알고 묘를 설치했죠. 이때 설치한 묘부터는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여기까지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셋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셋 중에 하나가 있고 안에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돼요. 시신이 없는 가짜면 안 됩니다. 뭐 고양이 묻어도 안 돼요. 반드시 사람 시체가 있어야 되고 이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봉분이 공시 기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장이나 암장 안 됩니다. 봉분이 있어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등기 없이 성립하기 때문에 봉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셋 중에 하나가 있고 플러스 시신이 있고 봉분이 있어야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6번 이제 35의 문제죠. 자, 분묘기지권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은 외부에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까 맞았지만 근데 등기 들렸죠? 등기할 수가 없어요. 자, 니은 토지 소유자 승낙 얻어서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 합의에 의해 정한 지료 지급 의무의 전부나 범위 효력은 그 토지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 매 승계인에게도 미치하겠죠. 그래서 앞에 토지 소유자와 합의에 의해서 지료에 관한 걸 약정했죠. 그럼 토지가 팔렸을 때 그 토지 소유자, 승계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앞에 합의 같은 게 다 미치하겠죠. 디귿 아까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죠. 갑이죠, 갑. 그러니까 자기도 갑, 사람도 갑. 여기까지는 분묘기지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자, 토지 양도가 중요하죠. 토지를 양도, 매도함으로 해서 분묘기지권을 이장한다는 등의 특약을 하지 않으면 아까 분묘기지권 취득한다 했죠. 이때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자, 맞았죠? 지료를 청구한 때 하면 틀리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지료를 청구한 때고 여기는 양도죠. 매도했죠. 이때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OX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다 나온 겁니다. 다른 민법 시험에 다 나온 지문들이죠. 1번 장사법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이상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죠. 시행된 후는 인정되지 않고 2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는 아직도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 규범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3번과 비교하세요.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규범으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번, 3번 비교하세요. 네, 이 시간은 지상권을 공부했습니다. 1차 퀴즈 두 종류예요. 초초요약집이나 기출문제집 한 권 속에 다 개론, 민법 다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도 한 권으로 개론, 민법 끝나고 기출문제집도 한 권으로 개론, 민법 다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아래 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 교재 이름도 정확히 두 권 꼭 적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